안녕하세요. 임팩트TV의 M4. 안녕하세요. 임팩트TV의 스캇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네요. 저희가 그동안 정규 강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추석 연휴 전후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수 있는 따끈따끈한 물건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 지난번에도 열기가 뜨거웠던 프로젝트, 경매로 서울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물건은 언제나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 세 번째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 검색하면서 제 눈에 탐나는 물건을 찾았는데 역시 숨은 보석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우선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서울 거주 희망자여야 합니다. 왜 서울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으로 출근 때문에 서울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출근해도 상관없어 라는 분들은 저희 취지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자 전세세입자입니다. 전세의 서름을 이제는 탈출하셔야 할 때입니다. 전세는 호구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호구가 되는 길을 피하기 위해선 말이죠. 물론 똘똘한 한 채로 세금 혜택 받으면서 본인이 전세 사는 분에게는 전세제도가 호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건물주가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분들에게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전세세입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 전세금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자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선정한 물건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역시 서울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는 충분히 같은 금액대에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값의 등락에 예민할 수 있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항상 앞서 있던 서울 물건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자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목적이 수익률인 경우는 지방의 물건이 더 매력적일 때가 많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빌라의 경우 10년 이내 준 신축 물건입니다. 빌라의 경우 10년 이내 준 신축이어야 나도 살기 좋고 매도 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론 주거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같은 물건이 있다면 권리 하자를 통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자금의 운용 범위 내에서 물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54681번이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14-6 우민 렉스빌 301호고요. 대지권은 약 9.2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고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감정가는 2억 9천만 원인데 1회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 3,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네, 다음은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가격의 감정 시점이 2019년 1월이고 2015년 9월에 사용 승인된 4년 된 준신축 빌라입니다. 6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이 2개인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조를 가진 빌라고요. 대조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다세대 주택 등이 분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폭이 6m 되는 빌라로 차량 통행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인데요.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인 분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도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분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최대 3개월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6년 2월 현재 소유자분에게 공유자 전원 지분이 전부 이전된 물건이고, 지분 이전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저당을 2억 500만원 정도 설정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액은 1억 7,400만원 정도 됐고요. 후순위 근저당과 가압류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에게는 부담 없는 권리 관계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물건 대부분은 초보자도 머리 아프지 않게 접근 가능한 물건만 소개하니까 주의할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낙찰받는 물건의 소유권 행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항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토부 실거래가 내용입니다.
우민 렉스빌의 작은 평수 물건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전세금이 매매가랑 같은 금액에 거래됐네요.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 금액이 같은 것들은 보통 주거 환경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취지와 잘 맞는 물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사용에 있어서 최적화된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대조동은 지하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구산역, 연신내역, 불광역, 역촌역 등 다양한 지하철역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 평균 낙찰가를 보면은 90%가 다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정가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이 물건을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느냐가 경매 투자의 목적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지금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지 못한다면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은 외관 사진을 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 빌라로 외관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특히 진입로 도로가 넓은 게 큰 장점으로 보이네요. 서울 지역의 빌라촌의 경우 오래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의 문제점이 바로 주차 문제인데 최근에 지어진 빌라일수록 주차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의 보안도 요즘 빌라들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무인 택배함도 갖춰진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정도의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건축주의 성향에 따라 나름 아파트 생활권 같은 수준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한 빌라를 찾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그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빌라의 평면도를 볼 수 있는데요. 한 층에 세 가구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면 확장형 발코니를 상당히 넓게 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됐었는데 아마 실내를 직접 보면 25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거용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구축 빌라들과 달리 확장형 발코니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연신내역, 구산역, 불광역 한가운데 있는 지역으로 원하는 노선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대조초등학교와 주민센터가 근접해 있어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겐 상당히 인기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불광역 근처에 NC가 자리 잡고 있어서 쇼핑을 위한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 서북부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반면 의외로 종로 쪽으로 출퇴근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확정으로 추후에 더욱 강남으로도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고 그에 따른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산과 망월산 등 산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다른 도심에 비해 숲 생활권에 근접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은평구도 GTX A 노선 확정에 따라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었네요. 네, 다음은 시세 분석입니다. 빌라 시세 분석은 좀 어려운 편이지만 일단 실거래가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체크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을 가서 꼭 주변 시세와 환경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시 매수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입찰이 되는 물건이라 임장을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비슷한 면적의 빌라들 위주로 대조동의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가장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도 저희는 결론은 임장이 필수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남은 점 아쉽기는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수익 부분, 수익 분석 부탁드려요, 스카님. 네, 수익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감정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아무래도 현재 매매 가격보다는 높은 감정가라 한번 유찰된 것 같습니다. 최저가는 2억 3,200만 원이고요. 개인 기준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 정도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실입주금은 최저가 기준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고요. 현재 전세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월세 시세는 3천에 75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은 2,8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로 56%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 실투자금이 2천에서 3천 정도로 보유 가능한 물건이고 다양한 호재로 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은 물건입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대출이자는 60만 원이고 75만 원에서 이자를 빼보면 보증금으로 투자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이자도 커버하면서 월 15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된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든 월세든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투자 가능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엠포님은 수익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물건이 저희 취지와 딱 맞는 물건이 아닌가 싶네요. 실거주로 서울에서 보유하기 좋은 집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마인드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월세 수익을 올리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접근하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서울 거주 희망자를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대신 경매로 갈아탈 만한 물건이었고요. 역시 바로 매도 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월세를 놓았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 신축 빌라 역시 실거주와 장기 보유로 차익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울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바빠가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께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임팩트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임팩트TV의 M4 임팩트TV의 스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